133호는 정령 수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겁니다. 12월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50억 클럽 특검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쌍특검을 통과시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반듯하게 세우겠습니다. 용산발 총선용 낙하산 투하가 집중될 모양입니다. 정부 부처 장관들과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거 교체되고 총선 몸풀기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이번 개각설은 반성과 쇄신 없는 국민무시 찬물 내각, 변화와 소통을 거부한 불통개각, 실정 은폐, 먹튀, 총선만 생각하는 도주 개각입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이고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지우기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여러 명의 윤석열 아바타들이 총선판을 휘젓고 다닐 텐데 야당으로서는 그리 나쁠 것은 없습니다. 반역이 많아져서 좋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러 김건희 여사 보기 싫어서 한동훈 얄미워서 분노와 응징의 반대표 행렬이 투표장으로 향할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곧 뉴스에서 사라질 것 같습니다. 한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인요한 혁신위는 결국 시간 벌기용, 시간 땜질용 아니었습니까? 괜히 본인의 서대문 불출마 성과 하나만 남기게 됐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님 안녕히 가십시오. 굿바이. 이어서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장악 몰두하지 말고 국가소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저출산을 언급하며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는 2일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23년 3분기 통계청 발표 합계 출산율 0.7명을 언급하면서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의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노인 세대의 방치, 광활한 유령 도시와 황폐화된 고층 빌딩,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의 해외 이민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10년째 OECD 38개국 국가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출산율 하락 속도는 217개 국가 지역 중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저출생 고령화, 지역 소멸, 젠더 세대 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 세계 국가 중 유례없는 인구 절벽에 부딪혀 국가적, 국민적 위기의식이 절박하지만 단 한 군데, 용산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검찰과 권력기관을 동원해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 방송 장악에만 몰두하고 있는 게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모습입니다. 언론기술자 이동관이 아웃되자 이젠 특수부검사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과 무슨 전문성이 있어 검사 출신이 거론되나 도대체 검찰 출신 말고는 그렇게 등용할 인재가 없는가 한탄스럽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은 국회 몫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방통위원으로 보내졌던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서는 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방심위에 보내진 국회의장 야당복 인사에 대해서는 왜 임명하지 않으십니까? 온통 비정상입니다. 대통령이 불능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불능화시키고 있는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언론 장악을 위해 쏟는 열정의 반의 반이라도 인구 위기에 주목해 주십시오. 해외 순방에서 쓴 막대한 예산으로 비판도 많이 받고 있지만 국정 운영을 위한 쓸모있는 지출이었다면 국민 비난이 이렇게 컸겠습니까? 명품 쇼핑했다는 기사를 보며 자괴감이 드는 국민들 마음이 그저 비난을 위한 비난만은 아닙니다.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선진 사례를 국내에 소개도 해주시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야당을 설득해서 빠른 입법도 좀 추진해 주십시오. 청년들의 경쟁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현실화시키고 높은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주거 안정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으십시오. 부디 이제는 제발 야당과 정책 경쟁을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찬대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에서 2.6%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성장률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여전히 치솟을 거라는 암울한 전망입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심각한 위기에 빠졌는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통 모르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1조 달러 이상 경제의 규모를 지닌 국가로 보면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내년으로 갈수록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추경호 부총리의 이런 전망은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같은 인터뷰에서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로 부산이 선정될 가능성에 대해 이제 해볼만 하다,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 판세까지 왔다고 전망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속이려는 전망이었는지 실제 그렇게 믿고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빗나간 전망을 내놓는 것을 보면 부총리의 실력이 어떤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 추경호 부총리를 경질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초부자 감세와 건전재정이라는 빛 좋은 개살구를 맹신하며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고 서민이야 고통 받든 말든 외면한다면 상황이 나아질 리가 만무합니다. 조만간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내각 개편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 한 명 바꾸는 정도로 해결될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경제 위기를 극복할 마음이 있다면 부총리만 바꿀 게 아니라 경제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하십시오. 대통령의 쓰임새는 무엇입니까?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의 영업 능력이 최악이라는 것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무려 5,744억 원을 썼는데 겨우 29표를 얻었습니다. 발표 하루 전만 해도 막판 대역전극이 가능할 것처럼 뻥쳤지만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정상회담을 했다고 자화자찬하더니 만나면 만날수록 손실만 커졌습니다. 우리가 투자받기로 한 돈이 7조 원인데 외국에 투자하겠다는 돈이 105조 원, 마이너스 98조 원입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이런 영업사원은 해고각입니다. 대통령이 민주주의나 민생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도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행동을 보면 딱 드러납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도 거부하더니 노조법과 방송 3법도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국민은 늘 옳다고 말하더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이렇게 사사건건 거부하는 것은 딱 하나, 대통령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말과는 달리 계속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간과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국민을 무시하고 나라에 손실만 끼치는 영업사원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만일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송하는 대장동 55 클럽 특검, 김건희 특검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실장을 부활시키며
대통령실을 개편했습니다. 총선용 개각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직을 뜯어 고치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달라져야 할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다수의 국민이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에 벌써 3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남발은 입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3권 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불통, 대통령의 독선, 대통령의 오만, 이것을 모두 버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독선의 절정은 바로 부산 엑스포였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참모들이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내고 쫓아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니겠죠? 근데 사실이니 제대로 참모들이 보고하지 못했겠죠. 비단 엑스포뿐만 아닙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도 어렵다,